하수 처리장 얘기 좀 해보죠. 인천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 남향, 승기 하수 처리장이 특히 논란인데, 자, 어떤 이유에서 하수 처리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수 처리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된 그 더러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한 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화한 물을 가지고 농공업 용수라든가 일반 자병수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에 5,000톤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 처리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물재이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일일 처리량의 10% 이상의 물은 반드시 재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 14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승기, 남항, 송도 포함한 5곳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5곳은 지난 2011년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 인천환경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승기와 남항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공촌 하수처리장도 인천시에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청라 국제도시 내 개발 사업들이 나오면서 처리 용량이 급증한다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라 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가 각종 도시 개발이 집중되면서 지난 4월에 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공촌 하수처리장도 이러한 인구 증가와 각종 시설들이 유치가 되면서 그 처리 용량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처리 시설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그 비용이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스타필드라든가 로봇랜드,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등 원인자에게 물리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2027년에 스타필드 청라, 2029년에 아산병원이 들어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개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 규모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 올해 연내에 증설되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일단 확정을 하고 나서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에 착공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늘리는 방법밖에 없군요. 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같이 겪고 있는데 많은 인구 유입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큰 고민이고 지금 뭐 청라처럼 새로운 개발 사업들이 있는 곳은 더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수를 이제 발생시키는 쪽,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올 때 엄청난 하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결국 원인자 부담 원칙, 특히 많은 하수를 발생시키는 쪽에서 더 많은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고 또 새롭게 신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수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마당에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님비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하수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비용을 분담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용하는 측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역발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3기 신도시 필지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에 공급된 인천 계양지구 2개 블록에 많은 건설사들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다시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변화의 방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 계양지구 2개 블록에 총 15개나 되는 건설사가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일부 지방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건설사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를 보면 이런 공공택지 분양시설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올 2월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21개 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냉각돼 있었는데요. 따라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이 3기 신도시 택지 역시 계약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양지구 2개 블록에 이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이제 미분양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공공택지들이 유찰되었던 지난해 말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공택지 지금 뭐 핫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 의혹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일부 건설사가 이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소위 벌떼 입찰 수법을 썼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공택지라는 곳은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추첨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민간 경쟁 입찰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열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응찰에 나서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떼 입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의 검단 신도시와 영종 하늘도시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이러한 벌떼 입찰 수법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건설사들은 인천 경기 지역 외에도 대전, 부산, 군산 이러한 곳에서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벌떼 입찰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뭐 분양가가 올라간다든가 요즘 뭐 순살 아파트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어떤 뭐 공사비 절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분양받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공공택지, 특히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주택 관련된 이런 건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국토부가 과거 사례들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2018년에서 2022년 벌떼 입찰 의심 사례를 조사를 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에서 17년 사이 공공택지에 당첨된 건설사들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1사1필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1사1필지 제도라는 거는 한 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들을 데리고 벌떼 입찰을 할 수 없게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는 수도권 규제 지역과 과밀 억제 권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용지에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벌떼 입찰이라는 것이 네. 계열사 설립과 그 계열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건설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중 하나로 지적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러한 시장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